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 바로 테슬라 이야기로 돌아온 유튜버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아니, 요즘 50대 은퇴자분들 사이에서 테슬라 주식에 대한 관심이 아주 폭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나도 이제 주식 한번 해볼까? 하고, 미국 주식, 그 중에서도 테슬라를 딱 찍어두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50대에 처음 주식을 시작하시려는 우리 은퇴자분들, 특히 테슬라에 꽂히신 분들을 위한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가이드. 오늘 제가 여러분의 테슬라 투자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자, 솔직히 테슬라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멋진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키읔키읔키읔 맞아요. 이 모든 게 다 테슬라를 상징하죠.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 회사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걸 하는 기업입니다. 전기차는 물론이고 인공지능, 로보택시, 에너지 사업까지 말 그대로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데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죠. 이런 엄청난 잠재력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열광하는 건데요. 특히 우리 50대 은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야 할 시기인데 과연 이런 테슬라 주식이 나에게 맞는 선택일까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먼저 테슬라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테슬라는요, 한마디로 성장주의 대표주자입니다.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더 큰 점수를 주는 주식이죠.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라는 타이틀은 물론이고 자율주행 기술, 배터리 기술,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까지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기술들을 끊임없이 선보이고 있어요. 특히 AI 기술과 로보택시 사업은 테슬라의 다음 먹거리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아주 높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운전자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로보택시가 거리를 활보하고 우리 집 전기요금은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아껴주는 미래를요. 생각만 해도 아주 짜릿하죠. 이러한 테슬라의 성장 동력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를 잘 만드는 회사였다면 지금과 같은 뜨거운 관심은 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테슬라의 진정한 가치는 모빌리티 솔루션을 넘어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기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전기차 부문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은 단순한 보조운전 시스템을 넘어 궁극적으로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시대를 열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보택시 사업이 현실화되면 테슬라의 수익 모델은 차량 판매를 넘어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되어 상상하기 어려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에어비앤비가 숙박시설 없이도 호텔 시장을 혁신하고 우버가 택시 없이도 운송 시장을 뒤흔든 것처럼 말이죠. 또한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즉 솔라루프와 파워월 같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개인의 전력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하며 더 나아가 거대한 가상 발전소 VPP를 구축하여 전력망의 효율성을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기차 판매량을 넘어선 테슬라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집 지붕에 테슬라 솔라루프가 설치되고 생산된 전기는 파워월에 저장되어 필요할 때 사용하며 남는 전기는 전력망에 다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정말 혁신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화려한 성장 가능성 뒤에는 늘 동전의 양면처럼 위험이라는 그림자가 함께합니다. 테슬라 주식은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오를 때는 무섭게 치솟지만 내릴 때는 또 한없이 추락하는 널뛰기 장세가 자주 연출되죠. 일론 머스크 CEO의 한마디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전기차 시장 경쟁이 점점 심해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 같은 외부 악재는 자동차 판매량 감소로 이어져 테슬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특히 우리 50대 은퇴자분들은 젊은 세대에 비해 투자 손실을 만회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과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까, 유명한 주식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테슬라의 사업 모델과 시장 환경,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50대 은퇴를 앞두고 처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1,000만 원이라는 목돈으로 테슬라에 투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염두에 두신다고요? 아주 좋습니다. 장기 투자는 테슬라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1,000만 원을 한 번에 다 넣어야 하나? 아니면 나눠서 사야 하나? 이런 고민 많으시죠? 제가 명쾌하게 답을 드릴게요. 일단 1,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처음부터 몰빵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테슬라가 좋아 보여도 주식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곳이니까요. 우리에겐 분산 투자라는 아주 훌륭한 전략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한 번에 넣기보다는 처음에 일부 금액만으로 테슬라 주식을 사서 시장의 흐름을 익히고 나머지는 매달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20만 300만 원 정도만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고 나머지 70만 800만 원은 은행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넣어두는 거죠. 그리고 매달 월급이나 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내 테슬라 주식을 꾸준히 사 모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적립식 투자의 마법인데요. 주가가 높을 때는 적게 사고 주가가 낮을 때는 많이 살 수 있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 변동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도 훨씬 줄어들죠. 우리 50대 은퇴자분들에게는 이런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젊을 때처럼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염두에 두셨으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립식 투자의 장점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언제 주가가 오르고 내릴지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적립식 투자는 이러한 예측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은 재정적 규율을 형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을 넘어 건전한 투자 습관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20년이라는 긴 투자 여정에서 이러한 시간의 분산은 자산의 분산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슬라 투자 시 꼭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꿀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분산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테슬라가 좋아도 전체 자산을 한 종목에 다 넣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테슬라 주식을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으로 가져가되 예금, 채권, 다른 성장주 또는 배당주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50대 은퇴자분들에게는 안정형 포트폴리오 구성이 핵심이에요.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거죠. 여기서 안정형 포트폴리오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하신 분들은 젊은 투자자들에 비해 자산 증식보다는 자산 보전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의 비중은 전체 자산의 3,050% 정도로 제한하고 나머지 자산은 예금, 국공채, 우량회사채, 부동산 간접 투자 리츠, 배당주 등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투자 자산이 1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테슬라를 포함한 주식에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만 투자하고 나머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은 다른 안전 자산에 배분하는 식이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나 정해진 주기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 배분을 다시 조정하는 리밸런싱 작업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너무 안정성만 추구하면 인플레이션에 자산 가치가 잠식될 수 있고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정보 습득입니다. 테슬라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을 꾸준히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테슬라의 신기술 개발 소식, 판매량 변화, 경쟁사 동향,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까지 이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나 투자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다른 투자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들의 분석도 참고해보세요. 예를 들어 뿌띠리치 운하, 강정수 박사, 이주택 교수, 미주은 같은 유튜브 채널들은 테슬라와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네이버 카페 제린스 라이프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다른 투자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최종 결정은 언제나 본인의 몫이라는 것을요. 정보는 많을수록 좋지만 그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사는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적인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재무 목표 설정입니다. 나는 얼마를 벌고 싶다. 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막연하게 돈 많이 벌어야지 보다는 테슬라 주식으로 20년 후에 2배 수익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투자 전략을 사용할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지 등을 미리 정해두는 거죠. 필요하다면 재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재무 목표를 설정할 때는 단순히 수익률뿐만 아니라 내가 이 투자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 마련,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 형성, 혹은 특정 목표 달성의 세계 여행, 새로운 취미 활동 등 구체적인 목표를 가질 때 투자는 더욱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해집니다. 또한 목표를 설정할 때는 현재 나의 재정 상태, 은퇴 시기, 그리고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목표는 조급함으로 이어져 무리한 투자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주식 투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특히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우리 50대 은퇴자분들에게는 인내심과 뚝심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길게 보고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중간에 너무 불안하다면 잠시 투자 금액을 줄이거나 다른 안정적인 자산으로 옮기는 유연한 자세도 필요합니다. 시장은 항상 변동합니다. 때로는 좋은 소식에 환호하고 때로는 나쁜 소식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세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과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단기적인 시장 예측에 집중하기보다는 좋은 기업을 찾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믿는다면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도 필요합니다. 물론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사업 방향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지혜도 함께 발휘해야겠죠. 성공적인 투자는 결국 튼튼한 지식과 흔들리지 않는 멘탈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물론 테슬라 주식 투자가 모두에게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하지만 50대 은퇴자 중에서도 테슬라에 투자해서 큰 성공을 거둔 사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2013년부터 테슬라 주식을 꾸준히 모아서 30대에 은퇴한 제이슨 드볼트 같은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 70대 투자자분들도 테슬라로 짭짤한 수익을 올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테슬라의 미래의 가치를 믿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했다는 점입니다. 제이슨 드볼트는 2013년에 테슬라 주식 1만 4,850주를 평균 58달러에 매입했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는 테슬라가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및 기술 기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매수했고 결국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2030년에는 테슬라 주가가 2만 3만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투자 사례들은 장기적인 비전과 확고한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제이슨 드볼트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 투자의 핵심이라는 것을요. 자, 어떠세요? 50대에 처음 주식을 시작하는 우리 은퇴자분들을 위한 테슬라 투자 가이드 재미있으셨나요? 1,000만 원이라는 소중한 목돈, 그리고 20년이라는 긴 투자 기간을 테슬라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정보는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 투자의 최종 결정은 언제나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고 정보를 습득하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명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